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법인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1권입니다. 1권의 1-1쪽입니다. 자, 1.1에 보시면은요, 법인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라고 나왔죠. 자, 챕터 1에서는요, 법인세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는 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여기 이제 법인세가 되는 건데, 원래 이름은요, 이론상 이름은 법인소득세예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법인소득세,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개인소득세. 요거는 이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개인소득세예요. 이론상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렇게 부르면 너무 이름이 길기 때문에 법인소득세는 소득자 빼가지고 그냥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개인소득세는 그냥 개인자 빼가지고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그러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붙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소득세 그러면 개인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요. 이쪽 부분 법인세 부분 이쪽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돼 있죠? 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어떤 소득이 있냐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자, 법인은 우리가 회계학에서 회계 기간이 있다고 배웠었죠. 마찬가지 법인세법에서도 뭐 3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통 1년 단위로 나눠 가지고 소득을 계산한 다음에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1기 때 처음 생겼어요. 처음 생긴 게 1기. 그다음은 2기. 그다음에 만약에 한 20기 정도 가 가지고 회사가 사업 문을 닫는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1기부터 20기까지만 존재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1기 때, 2기 때, 3기 때, 4기 때 매년마다 이제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죠. 소득이 생길 거예요. 그 매년 벌어들인 소득, 그 소득을 갖다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불러요. 매 사업연도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 그거를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소득이 생겼으면 이게 이 법인의 정상적인 소득이니까 법인세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율이 10%, 20%, 22% 세 개가 돼요. 10, 20, 22. 이 수는요 소득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2억 원 아래다 그러면은 10%만큼 과세가 되는 거고 2억 넘고 200억은 안 된다 그러면 20% 과세가 되는 거고 200억 넘는다라고 한다면 22% 과세가 되는 거예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표 안에 세율 쪽 보시면은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은 요거는 기억합시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다. 그럼 2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250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산출세액은. 자, 초과 누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2억까지 몇 퍼센트 세율이요? 10%죠. 그럼 250억이면 2억까지는 일단 10% 과세가 되는 거고 2억 넘고 그다음에 200억 안 되는 구간 180, 198억이 되겠죠. 여기 몇 퍼센트? 20% 여기 되는 거고요. 그다음 200억 넘는 부분은요. 50억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선 22% 이런 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억일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22%가 아니라 자 2억까지는 10%,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그럼 20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22% 누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소득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그럼 세율 곱하면은요 이제 세액이 나오겠죠. 이 세액은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만약에 2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고 볼게요. 그럼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이제 12월 30일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 밑에 신고 납부 부분 보시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12월 31일 날 끝났다. 그럼 3개월 이내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3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 회사의 3년 돌았다면 잘 보세요. 각 3년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죠. 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도 12월 31일이잖아요. 이날부터 3개월 이내니까 3월 31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의 3년도는 12월 15일부터 그 다음 년도 12월 14일까지였다라고 볼게요. 좀 특이한 회사예요. 12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가 하나의 3년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월 14일까지 신고 납부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면 3월 14일까지가 될 거예요. 근데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3개월 따지는 시점은 12월 14일이 끝나고 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면 12월 31일이죠. 그날부터 따졌을 때 3개월 이내니까 똑같이 3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말장난 표현. 각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소득, 각사업년도 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청산소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회사가 문 닫을 때 20기가 이제 마지막 연도라고 보는 거예요. 20기 됐을 때 이 회사가 문 닫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 절차 거쳐가지고 요때쯤에 이제 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문을 닫으면 또 발생하는 소득이 청산소득이라는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문 닫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사업을 영위해서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채가 있을 거예요. 이 자산 부채가 있는데 이날 현재 자산 부채를 다 팔아야 되겠죠. 이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환가를 해요. 돈으로 바꿔요. 그 돈을 이제 마지막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고 회사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주가 한 명이다. 이 친구가 우리 회사의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자, 근데 자산이 만약에 100원이 있었고 부채가 20원이 있었다고 볼게요. 그럼 순자산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80원 있는 거죠. 이 80원을 내다 파는 거죠. 내다 팔았더니 보니까 150원 준대. 80원짜리 순자산을 내다 파니까 이제 150원 들어오는 거예요. 150원 들어온 걸 이제 누가 가져가겠어요? 주주가 가져가게 되겠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팔 때 이득이 생긴 거죠. 순자산으로 80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았으니까 150원에 팔았으니까 70원만큼 이득이 생겼어요. 그 이득을 청산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 닫을 때 마지막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거죠. 그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동안 지금 자산 가치가 150원이 된 건데 그동안 과세가 안 됐던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문 닫을 때 발생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청산소득이 생겼으면 여기다가 법인세 세율 곱하는 거예요. 자, 이 세율은 각 사업년도 소득하고 똑같은 세율이에요. 10%, 20%, 22% 세 개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세금 나오면 얘를 내면 되겠죠. 자, 끝에 보니까 의입니다. 먼저 해산으로 인해서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 회사 문 닫을 때 이제 회사 끝낼 때 나타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세율은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 넘는 부분은 25%. 요 세율이 되는 거고요. 자, 신고 납부입니다. 이렇게 세 개 나왔으면은요.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있을까요? 그냥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도 상관없는데 왜 달의 말일부터라고 있을까요? 이제 행정 편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2월 달에 만약에 3일가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31일 날 끝나면 3월 31일까지 세금 내고 14일 날 끝나면 3월 14일까지 세금 내고 그럼 어떤 법인은 14일 날 끝나고 어떤 법인은 31일 날 끝나고 신고납부 기간이 다르면은요. 국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12월 달에 끝나는 회사는 그냥 무조건 3월 말까지 세금 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 편의 때문에 이렇게 달의 말일부터 따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청산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죠. 세 번째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고 돼 있죠. 토지 등 양도소득. 자,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기 아까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번 소득은 각산도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1년 동안 번 소득은. 근데 요 소득 중에 특이한 소득이 있는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 자, 회사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에 안 쓰는 토지죠. 사업에 안 쓰는 토지를 왜 가지고 있을까?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보니까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 법인은 주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택은 개인한테 필요한 거지 법인은 주택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을까? 뭔가 투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이나 사업에 안 쓰는 토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이기 중에 회사가 팔았다라는 거예요.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투기 거래로 인해 가지고 생긴 양도 차익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원래 법인세율 10, 20, 22 이것만 과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추가로 더 과세해서 이런 투기 행위를 억제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을 별도의 소득으로 봐가지고 여기에 10%만큼 얘는 더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해가지고 추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토지 등 양도소득은 이미 이기소득이 잡혀 있어요. 이미 잡혀 있어가지고 각사함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단 세금 한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원래 법인세 내는 건 당연히 되는 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소득. 자, 여기 보시면 주택이나 비삼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거예요. 밑에 세율 보니까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 안에 주택 비삼림 토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만큼을 더 매기는 겁니다. 자, 얘는요 신고납부 따로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기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 거잖아요. 이거 낼 때 같이 내는 겁니다. 따로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기 소득 중에 일부가 되거든요. 그럼 이기에 대한 원래 법인세 낼 때 같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 밑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해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성격이 뭐냐면요. 그 밑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사업소득에 포함돼서 각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가 되고 있고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한 번 더 과세하는 거예요. 얘는 이중과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중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각사업소 소득, 두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 세 번째 청산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이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은 몇 번 소득이 될까요? 1번 소득이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인세 내용의 99%는 2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든가 청산소득은 법인세 끝날 때쯤에 잠깐 공부하게 될 내용이고요. 우리가 계속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 정산소득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소득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볼 거는요. 그럼 법인의 소득에 과세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득 세 가지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 법인한테 과세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그런 법인인데 법인은 어떤 법인이 있냐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예요. 자,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죠. 근데 이 법인은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본점 주사무소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게 국내에 있을 수도 있고 국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내국법인 그다음 외국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이 회사의 본점. 자, 본점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본거지 말하는 거죠. 이 회사의 본거지. 주사무소도 본거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영리법인의 본거지를 본점이라고 부르고 비영리법인의 본거지를